이번 주 이슈.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영 교수님 2주 만에 네. 봅니다. 옷차림새가 2주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더워요. 반팔. 이제 저 두꺼운 이 자켓 입었다가 이제 얇은 거 입고 나는 아예 벗어버려서 오늘 답답해서. 덥네요, 더워. 아유, 쉽지 않네. 우리 염 교수하고 요 밑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둘이서 꽃잎이. 목련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목련 한 개도 없어, 이파리. 하나도 없어. 꽃잎이 하나도 없어. 근데 목련이 꽃잎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좀 흉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펴 있을 때만 이쁘고. 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추락하면 그렇게 될까? 그렇지. 네. 그 좀 서글픈 생각이 좀 드럽디다. 교수님 그 어떻게 방송 그 공중파 찍으신 건 재밌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마 많이 봐주신 모양이에요. 전 봤는데, 전 봤어요. 과학수사대 네. KBS 2에서 하는 거. 네. 과학수사대 스모킹건. 제목 너무 멋있던데. 근데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 사건 의뢰 제작진이 하는 거고 또 사건 의뢰에서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과학수사 그거를 이제 전문가 모시고 이렇게 이제 검증하는 고증하는 뭐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괜찮죠. 내용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뭐 다행이죠. 일반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아는 내용인데 네. 또 다른 분들이 보는 건 또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요. 처음 보는 분들이야. 와, 저런 게 있어. 그렇죠. 자, 오늘 저 이슈는요.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죠. 지금 이슈. 네. 뉴스에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잖아요. 강남 아파트 앞에서 여성 납치해갖고 살해한 일당. 지금 세 놈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 신청하고 아마 얘들은 신상공개 할 모양입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신상공개 하려고 그러는 건데 황연이 그렇더라고 성이. 황가 연가. 네. 그다음에 이가. 근데 황가 연가는 사주받은 놈들인 걸로 보이고요. 네. 이가가 아무래도 저 사주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또 이가 주변에 한 2명 정도가 더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죠. 이거 뭐 나중에 검거하면 대명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31일 날 발생했어요. 그죠? 얼마 안 됐습니다. 네. 31일 날 아마 밤 12시 거의 다 됐죠. 11시 밤 11시 48분? 11시 한 50분 정도 됐으니까. 네.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마 아파트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해 여성은 귀가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고급 아파트라더라고요.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위치도 그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예. 근데 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여성의 직장이 있는데 사무실 그 근처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기회가 안 되니까 집 앞에까지 와서 늦게도 들어왔어요. 또 여성분이 뭐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여성 납치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째서 결국 살해하고 시신까지 경찰이 발견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그때 여성이 납치되면서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그 목격자가 있어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신고하셨더라고요. 신고해서 경찰이 그걸 추적에 나섰는데 이놈들이 참 그러니까 아주 사전에 굉장히 각본을 치밀하게 짰더라고요. 어떻게 짠 거예요? 강남 쪽에서 납치해갖고 차에 태워서 고속도로는 용인까지만 이용한 거예요. 용인까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추적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경찰은 또 그 VINI 보고 계속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용인 쪽에 사라지니까 국도 빠진 거예요. 네. 국도로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놈들이 도주로까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살해한 다음에 그 대청댐 인근에다가 시신은 새벽 6시경에 미리 파놨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청주하고 대전 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다가 아마 시신을 유기하고 미리 파는 것 같아요. 예. 장소도 미리 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놈들은 이제 차 버리고 렌트카 빌리고 뭐 택시 타고 성남으로 올라와서 황연 2놈은 다 잡혔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강가 그러면 논현동 쪽에서도 검거가 됐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범행 동기는 그냥 얼핏 경찰이 브리핑했어요. 네. 가상화폐 관련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돼서 뭐 했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경찰은 뭉뚱거려서 그냥 경제적인 어떤 목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가상화폐 관련된 게 이가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주한 사람은. 그리고 이가 이외에 2명 정도가 더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 예. 그 사람들도 그런 그 여성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 걸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황가 그 연가 이 두 놈은 사주 받은 거예요. 사주 받은 거. 뭐 빚 갚아주 3천만 원인가 갚아줄 테니 예, 사라고 맞습니다. 그랬다고 이렇게 예. 나왔다며요, 진술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한 사람이 뭐 금전을 노린 범행이라고 진술을 했고요. 네. 두세 달 전부터 그 40대 여성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로 준비했다는 거 얼마나 치밀하게 했겠어요. 흉측한 놈들이네. 네? 예. 아, 이게 참 집 근처에서 기다리기까지 했고 말이야. 코인 뺏을 목적으로 범행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근데 이제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어쨌든 한복판이잖아요. 그 앞에 대로가 있더만요. 제가 그렇죠. 지도를 좀 봤는데 네. 그 사람이 많은 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 본 사람이 요 CCTV에도 4-5명의 뒤에 택시기사도 보셨더라고.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얘네는 지금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교수님? 물불 안 가리는 거고 아니 나름대로는 지들 나름대로 치밀하게 한 겁니다. 나름대로요. 지들 나름대로는 그 머릿속에서는 그 아주 상당히 치밀하게 한 거예요. 그런 대로. 그래서 뭐 대포폰만 쓰고 택시 같은 거 탔을 때도 현금만 사용했어요. 대화 가능하면 나누지 않았고 네. 뭐 그런 그건 있었어요. 이놈들이 아마 케이블 타이라든지 고무망치, 청테이프, 주사기 이게 아마 이제 그 수면제 성분 같은 거 있는 주사기 준비해갖고 여성을 제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월 29일 날 밤 11시 46분경에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납치.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이제 오전에 이놈들 첫 번째 그 피의자 잡히고 또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두 번째 놈도 성남에서 잡혔고 수정구에서 두 놈도 잡혔고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이제 5시 6시 다 돼갖고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제 이씨 그놈 또 마저 검거했고 그리고 그날 3월 31일 날 마지막 그 이가까지 검거한 다음에 진술 그놈들한테 자백받아가지고 대청댐 인근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시신 발견했거든요. 그럼 교수님 지금 어쨌든 교사를 이 씨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사람이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검거 내용 보니까 근무 중에 경찰이 덮쳐갖고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자기는 안 잡힐 거라고 방심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랬을 겁니다. 얘는 나름대로 지는 뒤로 쏙 빠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법률회사 직원인 사무실에 근무한대요. 그러니까 나름 또 꽤 굴렸을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갖고 근무 중에 잡혔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납치한 이후에 1시간 40분 동안 감금한 뒤 살해했고 땅을 이제 묻었다고 그러는데 땅에다 묻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난 이거 좀 고속도로 CCTV를 토대로 해서 행적을 추적하다가 이제 나머지 범인들을 검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답답한 게 그래요. 뭐 범인을 잡은 거는 어찌됐건 추적해서 검거했으니까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현장에서 납치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해서 어떻게 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잡은 건 잘하셨는데. 물론 이제 저도 그 부분은 이해는 가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CCTV라는 게 아주 참 아시다시피 여기서 CCTV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CCTV에서 이쪽 방향 방향이 다 달라요. 그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그 차 넘버를 또 추적을 해야 돼요. 또 거기 추적하려면 그 다음 CCTV인데서 또 봐야 되고. 또 거기서 본 다음에 옆으로 또 옮겨서 어디로 갔는지 또 따라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니까 이 지연이 계속되는 거예요. CCTV 하나 깔 때마다 30-40분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도로상에 있는 CCTV는 그나마 그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니까 편해요. 그렇죠. 국가기관 그렇죠. 그거는 가능한데 이제 사설 CCTV나 이런 거는 야밤중에 밤 12시에 협조받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걸 창고 건물이나 이런 데 달려놓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애로가 좀 있었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 경우는 CCTV가 있기는 있지만 국가에서 달아놓은 CCTV만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듬성 있는. 그러네. 그게 이제 CCTV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쉬워요. 이거는 수서경찰서에서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청 전체 코드 제로가 떨어져야 돼요. 예, 코드 제로는 올렸다고는 하더라고요, 뉴스에.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그 즉시냐 얼마 후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1시간 걸렸다고 그러나. 1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진상 파악하고 하는데. 이미 근데 빠져나갔을 거고 수도권. 또 무작정 뭐 여자 싣고 가는 거 봤습니다.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거 봤습니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왜 주치자들이 마누라 끌고 가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그걸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코드 제로를 때려야지. 코드 제로를 때려버리면 서울시내 전역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이 다 그걸로 집중하니까 나머지 사건은 아예 그렇죠. 제로 상태로 들어가는 그것도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1시간 정도 걸려서 코드 제로 했다면 그거는 수서경찰서에서 아마 그 실제 납치라든지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번호판 파악하고 이러는데 좀 걸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냥 인접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을 벗어나는 경기도 쪽, 뭐 이런 데 쪽, 그 다음에 좀 넓혀서 일단 코드 제로를 발령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담아요. 나중이라도 1시간 이후라도.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저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째로는 이제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차에 뭐 이렇게 특이점이 없냐 저보고. 그래서 저는 이 차에 주목했거든요. 이용된 게 벨로스터란 차라고 아예 언론에 나와갖고 그게 이제 약간 반 스포츠형으로 나온 차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벨로스터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운전석 쪽, 제가 알기로는 운전석 쪽에만 문이 있고 이쪽 면에는 이쪽 면에는 2개가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전석 뒤쪽으로는 나갈 문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밀어넣기 좋아갖고 벨로스터를 쓰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같네요. 기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3도어라고 그러죠. 예, 3도어죠. 예, 기형적 3도어죠. 쉽게 얘기하면. 아마 여성 같은 경우도 그것도 밀어놓고 양옆에서 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밀어놓고 옆에서 낀 것 같아요. 이쪽 문에는 아예 안 열리니까 없으니까 문이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차종이 너무 튀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납치 범죄를 보면 그러니까 흔한 차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지. 흔한 데서 쏘나타는 흔하잖아. 주목받지 않는 거. 색깔도 비슷한 거, 흰색 아니면 검은색. 이러면 되는데 이게 너무 튀는 차를 써갖고 얘네가 자기 딴은 교수님 말대로 치밀하게 한다고는 했는데 밤 12시 넘어가지고 뭐가 있겠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리숙하게 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황가나 이 연가가 그렇게 이런 전과가 있는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과가 있고 제법 프로 냄새가 속된 말로 풍기는 놈들 같으면 돈 3,500만 원인가 비슷한 감해 준다고 거기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이놈들이 좀 어리숙한 건 사실이고요. 나름대로 또 그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차는 또 이제 버려서 어디다 이제 유기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서른이 나갔다 그러던데요, 차에서. 차에서 저 차 찾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냥 내가 볼 때 범행 수법 자체는 굉장히 허름합니다. 허름해요. 굉장히 허름한데 오히려 허름한 놈들이다 보니까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 뭐 확실하게 지금 완벽하게 드러난 건 없어요. 없어요. 경찰이 아마 조만간 이거 전모를 싹 밝혀가지고 나머지 공범도 또 있으면 또 검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상 공개하면서 사건 전체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제가 좀 기자분한테도 경고를 좀 했는 게 뭐냐면 유족분들은 뭐라 하셔요 그랬더니 유족분들이 기자들을 적대시하신대요 지금. 왜 죽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아니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아니 뭐 가상화폐 아니라 뭐가 있었어도 죽은 사람은 그냥 그저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럼 죽을 이유는 없다니까요. 제가. 말이라고. 저희 원칙이잖아요. 어떤 경우.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어떤 어조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돼 갖고 굉장히 이 여성분이 이 가해자 측에 있는 일부 그들한테 피해를 준 거 마냥. 아직 확정된 건 없거든요. 확정돼서 수사기관에서 발표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깊숙이 취재한다고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분이 가상화폐를 피해를 준 것처럼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막 냉정하게 거절한 것처럼 이런 거 등등으로 가시거리 비슷하게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저도 할 얘기는 아니라고. 예,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 동기 과정 속에 들어갈 일이지. 이게 피해자가 약간의 비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조로 쓰면 안 돼요. 죽인 놈이 나쁜 놈들이. 이거 야를 먹느나 그렇죠. 근데 그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 저도 사실은 염 있죠. 교수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 건데 아예.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사실 그래서 제가 아예 안 했던 건데 염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저도 그 내용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조금 더 지켜보면 며칠 이내에 아마 전모가 다 드러날 걸로. 거기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환한 대도시에 이건 중심과 한복판에서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갑자기 등치 큰 놈 둘이하고 싣고 왔는데 2시간 만에 시신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충격이 우리나라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이거 요즘에. 충격이에요. 말도 안 지금 되는 국민들이 충격받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게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뭔 소리냐 이게 이거 된 거지, 지금. 진짜 황당한 얘기잖아요. 예.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짐작컨대 사건의 전모 전체가 밝혀지고 나면 네. 당시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신고받고 검거하기 과정 끝까지 그 네. 과정에 네. 어떤 흠결이 없는지 여부는 분명히 검증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은 섣불리 뭐라고 짐작가는 부분은 저는 있기는 해요. 예, 예. 근데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결론 나오면 또 말씀하시죠. 예, 그때는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내일 정도 나갈 거니까 그 사이에 또 더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제 구속적 부심 아까 보니까 가더라고요. 100% 구속될 거고요. 구속이고요. 걔들 죄명은 강도살인입니다. 네. 강도살인은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혹시 이면에 이 살인 사건에 연관된 사주한 자들이 있다면 다 잡아내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예. 그럼들도 강도살인의 교사범인데 교사범은 법상 정범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니까 정범이 실행한 놈들이잖아요. 네. 그 놈들하고 같이 처벌합니다. 교사범. 네, 동일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이거 좀 속상하죠, 이거.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 없어, 근데 지금도. 지금까지도 이 촉법 소년 관련돼서 한동안 막 몇 살로 하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떠들더니 왜 조용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제목이 고모를 살해한 중학생. 네. 처벌은 소년원 2년이 끝. 촉법소년 또 논란. 이 제목에 함축적으로 다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죠. 네. 얘는 14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3세인 거죠, 그럼? 그렇죠. 중1.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네. 얘는 전과 기록 없이 예. 이 소년원에서 2년 송치가 최고 센 형이에요. 2년이. 이게 2년이 이제 풀이거든요. 맥시멈이거든요. 소년원 보호 2년이 최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호 처분 2년이 제일 센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제 우리가 1호부터 10호 처분 있잖아요. 예. 그 교육받는 조건. 봉사활동 조건, 예. 부모가 인수해서 가는 하는 조건, 이런 거 등등도 메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게 소년원 내에서 보호처분 2년 동안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건 전과에도 안 올라가고 네. 얘는 이게 최선의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처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용산경찰서에서 입건했었죠. 13살짜리. 네. 체포해서 이제 응급 입원 조치하고 그건 이제 왜 그랬냐면 자해하고 그렇게 자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고 그게 교수님 저번 달 27일쯤 터진 거죠? 네, 27일 날 저녁 7시 반에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40대 고모를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중상 입었는데 심폐소생술까지 실시했지만 결국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태블릿 PC로 게임하는 거를 이제 훈육 차원에서 고모가 막으니까 흉기를 휘두른 건데 그러니까 결국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는데 이 경찰에서 바로 해요, 이건. 바로요? 바로 합니다. 이게 가법 송치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하는데 참 지금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요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니 그때만 열어놔. 13세로 한동훈 장관이 13세로 한다며 12세로 하려고 그랬다가 저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 14세 말고 13세 한 달만 낮춥시다 하고 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소식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통과시키려면 법률이니까 국회에서 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게. 그 사건은 교수님 많이 터졌잖아요. 그 건수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내가 봤더니 2018년도에 9,051건이에요. 와, 거의 만 건이네요. 이거 기가 찬 일이에요, 이거. 2019년도에 1,022건. 2020년도에 1,584건. 만 건은 그냥 나오네. 2021년도에 12,502건. 어우,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2022년 작년에 16,853건이에요. 아, 이거 16,836건. 이거 2만 건 애들에 의해서 족법소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거 지금 저 사건이 건 2만 건을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방법이 있어야겠네. 2만 건 나가네. 올해도 저 2월 달까지 네. 엊그제까지 지금 현재 족법소년 사건 몇 건인 줄 아세요? 몇 건이에요? 3,188건이에요. 그럼 곱하기 내다면 이것도 12,000건. 야, 이거 이제 충분히 뭐 거의 2만 건 가까이 될 거예요. 야. 그 지금 이거 해마다 이게 청소년 인구는 주는데 족법소년이 늘으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청소년 인구가 엄청나게 늘은 상태에서 족법소년이 가면 그 같이 간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청소년 인구는 줄잖아. 완전히 줄고 있는데 센 족법소년 범죄는 늘으니까 상대적으로 2배 내지 3배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오는 봐야 거예요. 되겠네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럼 강력 사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강력 범죄 저지른 애들은요. 예.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절도, 이 강력 범죄 네. 이거는 11,677건이에요. 나 이거 진짜.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절도. 이 성인이면 거의 다 실형 나오는 네. 건데. 물론 절도가 가장 많아요. 한 5천, 6천 건 네. 가까이는 절도예요. 네. 12,000건 가까이 되는 데서 6,000건, 절반은 절도인데, 네. 그러고 이제 한 3,000건 가까이는 폭력이고, 강간 추행도 398건이에요. 어우, 많네요. 이건 이거에서부터는 진짜 강력 사건이잖아. 예. 그다음에 불 지른 거 예, 68건, 방화. 예. 강도가 11건이에요. 아이고, 칼 들고. 11명. 그러면 이거 살인도 2건 있었고요. 이거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하려고 내 이렇게 좀 조용히 있는지 난, 진짜 그 싸우는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좀 하면서 싸웠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건전한 아이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 아이들 보호위해서라도 얘네는 좀 격려해야 되거든요, 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13세도 지금. 예, 법안이요. 참나비. 언제 이게 법무부가 내놓은 게 13세잖아요. 네. 13세 지금 그 국회에 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거예요. 13세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게 교수님 아시겠지만 영국 개국가 중에 스코틀랜드, 호주 같은 데가 12세 이하로 막 낮춰버렸잖아요. 이유가 너무 애들이 세니까 범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스별로 합니다. 나이하고 관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어떻다는 걸 인지했으면 네. 나이가 10살이라도 처벌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케이스별로 처벌을 하든지. 네. 근데 13살로 지금 올렸으면 법무부에서 올렸으면 옳고 그름 빨리 따져갖고 빨리 해주든지. 네. 아니면 더 낮추다 아니면 그냥 가자. 뭐 하든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큰일이고. 난 제일 지금 답답한 거는 소년법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최고로 힘들다고 받는 보호 처분이 소년은 2년이잖아요. 네. 이거 2년 동안 송치해서 교화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런 살인 사건 저지르는 애들이? 그래서 솔직히 하나 좀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보호직 교육을 해요. 보호관 절관 교육을 법무연수원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강의를 갔다가 소년원 교사하시는 7급 계장님을 만났어요. 거기 선생님 하거든요. 보호관찰관들이 소년원에서는. 근데 이 계장님이 뭘 하시냐면 애들이 무섭대요. 애들이 무서워할 수 사담이에요. 그냥 사담인데 그분 맞아. 얘기가 뭐만 했다면 부모님한테 얘기해갖고 강제로 뭐 이렇게 징벌도 못한대요. 이제는. 그러니 뭐 거기 놀러 가는 교도소하고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만 이제 애들끼리만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가능한데 지금 참 문제가 뭐냐면 이거 애들 갖다가 제대로 고쳐가지고 법의 무서움도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인권 이런 내용이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애들도 안 돼요. 그럼 이미 먼저.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2년 정도 때려 맞을 올 정도면
얘네도 거의 준 형법사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뭐 이거는 선생님 그 법이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뭐 저 나가면 뭐 이권위원한테 제소할게 이렇게 협박하는 놈들이 이렇게 많대요. 아 많아요. 저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불과 얼마 전도 아니 이제 10년이 넘어버렸네. 현직에 있을 때도 네.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인권 타령하면서 조그만 말꼬리만 얻어 걸리면 네. 진정 투소하고 지긋지긋하게 해요. 지긋지긋하게. 참 재진애들이 이렇게 팔 벗고 다니는 안 되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현재 법제도 내에서 소년법 사안 내에서 2년 동안 보호 송치 해가지고 과연 얘들이 교화돼서 나올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KBS 그때 그 MC 할 때 방송 프로그램 어디 지역을 갔는데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고학년이고 여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근데 여동생은 성폭행을 한 거라. 네, 성폭행을 진짜 했고요. 하고 나서 애가 덤비니까 목 졸라 살해하고요. 집에다 불을 질러서 불이 다 탄 거예요. 그 전소가. 잔인해.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경찰을 만났거든요. 그 형사분이 치무라면서 저한테 인터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노이 처리를 했는데 뭐라냐면 이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애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고 일단 자기 큰아들이 딸은 둘째는 피해자는 딸이고 딸은 세 번째 죽은 상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집은 없어져갖고 집은 다 날라갔고 불타갖고. 예. 부모가 기가 차겠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기 때문에 소년은 아무 그렇죠? 조치도 못하게 돼 있고 아무도 못해. 12세 미만이니까. 아, 더더군다나 또 10세 미만이면 그마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걔가 그때 제가 알기로 10세가 아마 아무것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걔한테는 아무것도 할 게. 예, 걔 돌려보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게 딱 범행 당시로 계산해 버리니까. 그래서 형사도 미치겠더래요. 근데 이제 애를 봤는데 그 형사분 얘기가 뭐냐면 그분 얘기예요. 애가 약간 약간 범죄적인 눈빛 있잖아요. 그걸 자기는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애한테. 눈빛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부모는 걔를 계속 키워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거 큰일, 앞으로 문제. 예. 이거 어떤 형태로건 소년법은 좌우지간 어떤 형태로건 보완을 해야 돼요.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서는 그 케이스에 케이스. 소년 비행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성하고 범죄성 예비 검토를 한다며요. 다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범이라고 예, 판단되면 예. 나이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아주 길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얘 안 된다고. 예. 나가면 사고 친다고. 예. 저 그렇게 그거를 차라리 전문가를 해서 그런 예.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소년 심리 아이들을 이거 인지 상태에서 한 건지 예. 그렇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든지 전문가 양성해서 빨리 네. 아니면 나이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예. 1살 정도만 줄여도 사건은 상당히 많이 제가 생각할 때는 피상적으로는 예. 1살만 줄여도 형사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소문이 나야 돼요. 사고 쳐도 혼난다 이제. 그렇게 해야죠. 예. 참 아유 어렵네요. 이거 참 섣불리 얘기할 수도 없고 소년법 취지가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화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근데 그 국친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교수님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넘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소년법도. 그죠? 똑같이 거의 예. 베끼다시피 한 건데. 국가가 침범한다 이런 사상인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독재나 그 군사주의 국가를 할 때 맞아요. 예, 국가가 부모니까 네 목숨까지 바쳐라려고 국친사상인 거고 지금 아 그래 그걸 가지고 가미카제가 뜬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감회가져야 저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러네요. 이 소년법은 어떤 형태로건 진짜 시급합니다. 빨리 손봐야 돼요. 예, 빨리. 예, 좀 낮추는 건 빨리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거는 가슴 아파요. 아 이거 참 어렵네요. 이것도. 이거 선정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네, 제목은 이겁니다. 돌려차기 당하고 네, 이틀 동안 실신. 네. 국가는 2달간 피해자 곁에 없었다. 국가는 이게 뭐냐면요. 이거 아시잖아요. 네, 오피스텔 그 CD. 예, 뭐 그 여성 가는데 그냥 갑자기 남자 새끼 와갖고 그냥 네. 막 돌려차기로 여성 그냥 때려갖고 얼굴 맞고 그냥 기절해 버리잖아요. 경험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예, 그 새끼가 아주 그러고 나서 여성분 저 한쪽으로 끌고 와갖고 그쵸, 무슨 예.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 나중에 뭐 약간의 옷도 내려져 있었고 뭐 이런 거 막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새끼가 살인미수로
죄명이 바뀌었거든요. 살인미수로. 공소변경 됐어요, 교수님. 상해에서 살인미수로 이제 이거 바뀐 건데. 당연하죠, 이거는. 사건 발생 2달 뒤에야 열린 재판에 출석해서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는 것도. 그다음에 사건 당일에 성폭행 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가해 남성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 이런 것 등등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해서 들었다는 거야.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서. 아시잖아요. 그 이제 그런 부분인데 27살 먹은 여성인데 이게 예. 부산 서면 돌려치기 예. 살인미수 사건 이렇게 예. 불리더라고요. 부산 서면 그 지역명 안 써야 되는데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거기 오피스텔이 많아요, 서면에. 예, 아시겠지만. 예. 32살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돌려차기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그냥 이거 바로 뭐 그냥 여성 같은 경우 그냥. 돌려버리면 예. 뒷머리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의식 잃어요. 근데 어떻게 다쳐요? 머리 다치셨을 텐데요. 예, 16주 이상 치료하다는 외상성 2개 뇌출혈. 그러니까 머리 안에 이제 피가 고이고 와. 발목 아래가 마비되는 영구 피해를 입은 거예요. 중상해 받은 겁니다. 중상해. 근데 이 여기 다치셔갖고 예. 여기 그 신경이 그렇죠. 죽은 거네, 지금? 연결된 거죠. 아이고, 예. 어떡하냐. 근데 이제 이분이 받은 그 신체적인 그 피해 말고도 예. 이분이 충격적으로 또 힘들고 그런 거는 이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소외됐다는 그 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 이 얘기 늘 저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대신하는 게 검사예요. 그게 잘못됐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검사하고 이쪽 피의자를 위한 변호사하고 재판정하고 셋이서 하다 보니까 예. 이쪽 검사 측에서 피해자 기소하는 검사가 피해자하고 같은 라인에 있으면서 피해자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잘 안 돼요. 예. 또 뭐 검사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형사사법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재판 네. 구조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분도 그게 이제 경악스러운 겁니다. 경악스럽죠. 내가 피해자인데 예. 내 예. 재판을 하는데 저 새끼 죄명이 상해죄에서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는 즐거운 거잖아, 그거는. 예. 그런 것도 본인도 2달 뒤에 재판에 출석해서야 겨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런 거 등등. 그 다음에 뭐 반성문 맨날 써갖고 저놈한테 냈다는 것도 예. 재판장이 와서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성폭행 예. 그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뭐 관련된 거 조사하고 있다는 것도 예. 재판에 가서 알았다는 거야. 왜 나는 내가 직접 피해 당사자인데 왜 내가 내 사건과 관련된 걸 나는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소외감이 더 충격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도 하나 더 있어요. 납득은 돼요. 네. 형사도 그래요. 네. 송치하고 나면 난 모르잖아. 몰라요. 예. 똑같이 되잖아요. 네, 그게. 사건 해보셔도 송치에서 알잖아요. 상해죄로 형사들은 네. 검사한테 송치를 하고 나면 네. 그때부터 검사가 신병하고 사건 기록 일체를 받아서 그때부터 재판 활동을 하니까 네. 그 뒤에 형사하고 연결되는 건 없죠. 형사는 그걸로 끝이죠, 자기. 그러니까 그거에 답답하는 형사님도 많으세요. 왜 그러면 내가 수사를 제대로 해갖고 이게 올라가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기록 조회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너무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본인이 또 본인이 한 대 뻥 맞고 그냥 갑자기 서 있다 기절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발견되어 있는지 그거 자체도 자기는 재판정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예. 2달 뒤에 재판 가서 알았대. 내가 어디서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됐는지. 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도 알고 싶다. 내가 피해 당사자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가려진 게 너무 속상하다. 그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가해 남성을 CCTV 이제 그놈이 네, 네, 가해한 네. 놈이 CCTV 사각지대로 옮긴 다음에 네. 8분 동안 행적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성추행 했겠죠. 예, 뻔한 거 아니에요. 그때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속옷이 벗겨져서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다. 이거 근데 사실은 이건 경찰 단계에서도 알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 아마 법 적용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참 피해자한테 알려주기는 좀 묘해요. 예. 묘해도 일단 그런데- 알아야죠. 이미. 근데 이름 그럼에도 모르는데. 이거는 알려줘야 예,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거를 또 법정 가서 알았다? 네. 이 부분도 좀 그래요.
물론 이제 이분이 뇌를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입원한 상황이다 상태니까. 보니까 더 충격 받을까봐 즉시 뭐 이런 그 충격 받을 얘기는 좀 안 했을 개연성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보시면 이분도 제기하지만 일단 수사 끝나고요. 예. 성취가 되면 수사 기록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 뭐 자기 사건이라도 공개 청구해야 되고요. 참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요놈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살인 미수로 갔으면 10수년 살 겁니다. 네, 일단 10수년 검사가 사는데 기소를 이게 이 사건도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아까 납치됐던 강남에서 납치됐던 여성하고 이 여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내 집 앞에서 내 거주지 앞에서 바로 네. 거기에서 그냥 무차별 공격당하고 그냥 끌려가서 성폭행당하고 더러는 죽고 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안전하다고 의식하는 공간은 어딥니까? 집이잖아요. 네. 거주지하고 연관된 데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치안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미국의 법은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 기소는 그러니까 소추는 형사 기소는 검사 또는 시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시민 기소주의가 있다 보니까 총도 들고 다니게 하니까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이제 소추를 할 수 있는 주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거 열이 받으니까 이거 범죄로 좀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거 관련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대요, 사건이.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건이 진행이 어떻게 되든 심지어는 뭐 선고 받는 날 가서 선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형사재판도 알아야 되니까 그냥 아무 재판이나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재판정 견학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갔다 온 제자들이 뭐라냐면 교수님 어떤 사람들 몇 명을 봤는데요. 기자는 아닌데 거기에 이제 증인하고 피의자 신문 뭐 검사 얘기하는 걸 미친 듯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더래요. 와서 그분들이 누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피해자나 피해자 관계된 사람일 거라고.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왜요 교수님 그러길래 뻔한 거 아니야.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걸 다 적어와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니야. 통보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자 얘기가 제가 뼈 때리는 말이었는데 교수님 같이 그 법률 쪽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법을 바꿔주셔야지 어떻게 세계 당사자가 피해자가 안 되고 검사가 당사자가 될 수 있냐. 그리고 그 통보를요 교수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 과정 진행을 전부 다 알려준대요. 예,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면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당사자는 검사로만 돼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좀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사의 이제 기소법정주의,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는 시스템으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면은 결국은 이제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이제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제 국가 소추주의잖아요. 네, 국가한 거예요 검사가. 네, 국가에서 이런 짓을 하는 놈은 이러이러한 처벌을 하라고 이제 피해자를 대신해서 나서서 막 기소하는 거예요. 네.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소추주의인데 그걸 안 하면 사인 복수가 진행되니까 국가가 이제 그 대신해서 하는데 그 국가가 바로 검사거든요. 네.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 경우처럼 이제 거기에서 파장되는 내용이 정작 이 피해자는 내 사건에 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지. 몰라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꼭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거 경찰에서 꼭 해줘요. 경찰이 어떤 사건을 접수하면 일단 사건 개시 통보를 해야 돼요. 개시. 네. 어떠한 사건으로 당신에 관련돼서 개시했습니다 하는 개시 통보. 그 다음에 중간 상황을 얘기해주는 사건 중간 통보. 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검사한테 넘겼습니다 하는 결과 통보. 그렇죠. 그러니까 개시 중간 결과 통보를 경찰에서 진짜 빠지지 않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건을 이제 경찰에서부터 넘어왔으면 경찰로부터 이런 사건이 우리 김복준 검사한테 왔습니다. 내가 담당입니다 하는 개시 통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기소를 언제 몇 월 며칠 날 붙일 예정이고 뭐 할 예정이고 뭐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간 통보.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그리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재판이 진행되니까 아십시오 하는 결과 통보.
요런 것도 검사도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교수님 경찰은 잘해요. 제가 요즘에 들어보면 이거 안 하면 징계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얘기 잘해준대요. 형사들이 피해자한테는 잘해준대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 검찰에 송치했으니까 구속됐으니까 뭐 결과는 뭐 좀 기다려볼 수 있긴 해준대요. 근데 이게 검찰만 넘어오면 깜깜무소식이라. 아, 그게 뭐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하더라고요. 예, 아니 제가 많이 거기는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규정 자체가 또 없는지 난 그거 했다는 소리를 못 근데 이제 들었는데 이거 문제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검사분들하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피해자들이 전화를 한대요. 검사실 번호는 있잖아요. 통지선 오니까. 검사하고 통화하기 힘들 거요. 안 된대요, 검사랑. 주어도 안 바꿔준대요. 안 바꾸죠? 네, 안 바꾸죠. 계장들이 제가 아는 사례예요. 이패 계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예. 대신 받아갖고 예. 해주는데 그분들이 그 사건에 대해 다 아나요. 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분은 열받는 게 뭐냐면 내가 당해갖고 쓰러져갖고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법원에 갔더니 나는 모르는지 쫙 진행됐고 가장 열받는 거 반성을 나한테 해줘 왜 판사한테 반성을 제출하 이 얘기가 전 핵심 아니에요 이게. 그거예요. 반성문이 수십 차례 있었다는 것 자체. 이게 참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검사도 사건 받으면 국민을 대신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수 통보, 수사 개시 통보, 중간 통보, 결과 통보 해주는 시스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는 국민들이 요구입니다. 해줘야. 아, 그럼요. 이게 해줘야 됩니다. 당사자로 만들어야지. 넌 빠져 피해만 입은 것뿐이야 이렇게 하는 건 하여튼 아닌 그 여성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일단 몸 지금 그 관리하시는 게 우선이니까 네, 이 네. 부분 가지고 너무 저 신경 쓰셔서 아, 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병 들으시면 안 되니까. CCTV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 마지막 꼭지 하나 볼까요? 네, 교수님. 아, 이거 봤어요. 이거 보셨죠? 아, 심하던데. 근무 중에 남자친구를 불러서 수차례 애정 행각을 벌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관악구 편의점이네요. 네. 이제 아마 그 편의점 주인분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며칠간 알바생을 구한 것 같아요. 네. 여성 알바를 구했어요. 네.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본인이 몸이 좀 나아서 다시 출근했더니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엄청 들어온 거야. 네. 그 내용인즉슨 그 대신해서 일하던 알바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조차 안 하더라. 간대지. 또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했다. 네. 대체 이게 뭐냐 이제 이런 항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얘가 어떻게 근무했길래 이런 말이 들리지? 아, 그 동네 주민들 관리해야죠. 그러면 동네 주민이 다 단골인데. 그게 단골인데. 그래서 이제 저 비웠던 기간에 CCTV를 한번 돌려본 거예요. 아, 이거 돌려보세요. 그걸 돌려보다가 아이쿠야.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봤더니 그 대신 불렀던 알바생 그 여성이 근무 시간에 지 남자친구를 그걸로 불러요, 편의점으로. 아이고. 그래가지고 보기에 낯뜨거운 애정행각 막 키스도 하고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5분 넘게 사라지기로 했다며요. 예, 저 사각지대로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여성이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옆에 있던 한 남성과 입을 맞췄다. 또 껴안고 팔, 목 감고 뭐 이게 3일 내내 계속됐다는 거예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와서 반가워갖고 애정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상실화하고 한 3일 내내 아마 계속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고. 아이고. 그러면 이 업장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치명상이죠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로 사라졌다가 둘이서 5분 있다가 나타났다. 5분을 편의점 비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와서 집어가면 어떻게 물건을? 그래서 이제 아마 알바생 불렀나 봐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물어보기도 남사스럽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공개한 이유는 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얘. 네. 얘 쓰면 니네 다른 편의점에서도 얘 쓰면 우리 집 꼴라. 그 얘기인 거죠. 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게 업무방해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업무방해 안 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업무 그거는. 태만이지, 이건. 네. 이건 절대 업무방해죄는 뭐 업무방해라고 그러면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아니 손님이 쳐들어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나 위계를 네. 써가지고 네. 또 위력을 써서 네. 이거 저 업무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그 이 주둥이를 근데 써서 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둥이를 이게 써서 하는 거는 방해가 안 되네요. 업무방해하고는 합의에 관련이 진짜 없고요. 어렵다. 근무 태만이죠. 근무 태만. 네. 근데 근무 태만은 뭐 정규 직원이야지 근무 태만을 따지지. 같이 알바생인데.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애정 행각을 공개하신 그분의 얘기는 얘를 쓰면 내 꼴 납니다. 편의점 업주님들 좀 조심하십시오. 그 얘기 같습니다. 아 단골 많거든요. 편의점도. 그렇죠. 편의점은 단골이 많기 때문에. 네. 하여튼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애정 표현이 굉장히 정난하고 솔직해진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건 뭐 개인사니까 저도 지하철에 가끔 그런 애들 있어요. 아 지하철 진짜 안에서 뽀뽀해요.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그 바글바글한 데서 뽀뽀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그런 거보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세상이 근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이 표정으로. 뭐 그러다가 뭘 봐요 그럼? 아니 관계 없어요. 뭐 그 걔네가 뽀뽀하는 것도 자유고 저도 시선 초점 맞추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네. 왜 그러면 거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애정 행각의 어떤 환경 여건 뭐 이런 거 등등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 근데 전에는요 저기 서울 아닌 다른 지역인데 지하철일 때 여자분 여기다 손을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지 정말. 그래가지고 아니 둘이 막 탁 붙어가지고 도저히 아닌 거 이거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 이렇게 진짜. 그거는 저 잘못하면 저 공연음란죄 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뭐 쪼물딱대는 것까지는 아닌데 부위가 손이 들어간 건 확실히 다 봤거든요. 그거 잘못하면 그거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연음란 공연음란 같은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인도 가서 살 거 아니면 남들도 생각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까지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이슈는 요 정도로 아이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예.